네, 창업의 의미와 창직에 대한 측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죠? 그럼 막상 우리가 창업을 하려고 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창업을 하려고 했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제가 실제로 이제 이 수업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대학생 분들이겠지만 막상 이 수업을 진행을 할 때 많이 도움을 요청하는 학생들은 특성화고나 이제 마스터고에서 실제 그때부터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그 학생들과 얘기를 해보면 이건 여러분들도 한번 그대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막상 내가 창업을 하려고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돈이죠. 돈이죠. 뭘 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려고 하더라도 내가 그 기술을 갖고 있으면 모르겠어요. 홈페이지를 다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 돈을 주고 시켜야 되는 거죠. 상품을 팔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품을 사와야죠. 온라인 쇼핑몰 같은 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상품이 있어야 팔잖아요. 그 사람이 결제하면 그 돈을 아웃풋을 받아갖고 그거 갖고 가서 사갖고 와서 팔 겁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자금이에요. 자금.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업을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이걸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얼마만큼의 목돈, 그 다음에 그 자금력을 갖고 있는가. 그럼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투자를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측면을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막상 창업을 해야겠어, 창업을 해야겠어라는 마음가짐만 갖고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의 준비가 필요할 거고,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 버틸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할 것이고, 그 자금을 그러니까 시제품 어떤 걸 만들 그러한 자금도 또 필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그 모든 자금을 융통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신용이 없으니까요. 아직 여러분들이 뭐 담보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집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안 갖고 있을 것이고, 알바를 한다고 해도 알바 몇 달 모은 것 같고 창업을 시작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업종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쉬운 업종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현실에서. 창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장 쉬운 업종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온라인 쇼핑몰이 있겠죠.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되게 현실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유통업을 한다라는 겁니다. 온라인 쇼핑몰은 내가 어디서 싸게 물건을 떼와서 그 물건을 마진을 붙여서, 그러니까 이득을 붙여서 비싸게 판다라는 측면이 있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제가 이 가능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는 이렇게 화면으로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하얀색 화면 안에서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그린 스크린이라든가 뭐 블루 스크린이라든가 약간 배경을 넣을 때는 그런 것들을 사용할 때가 있어요. 굳이 얘기를 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제가 그 블루 스크린을 사려고 했었거든요. 했는데 네이버에 쇼핑을 해보니까 그 블루 스크린이 꽤 비싸더라고요. 사이즈가 한 2m, 3m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은 한 10만 원대가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이제 주문을 하면 내일이나 모레쯤 오겠죠. 근데 이제 중국 사이트나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가는 뭐 알리나 알리바바나 뭐 약간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똑같더라고요. 똑같다는 게 뭐냐면 같은 제품이에요. 같은 제품. 중국에서, 이게 중국산이니까 요새 웬만한 건 거의 다 중국산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같은 제품이야. 근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조금 전에 이제 제가 한국에서 주문을 했을 때 이거에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배송료가 따로 붙더라고요. 배송료가 한 2만 원이 더 붙어요. 근데 중국에서 오는데 가격은 10만 원짜리 블루 스크린이 3만 원 정도에 팔고 있었고요. 배송이 무료였습니다. 물론 여기 하나의 우리의 포인트는 있어요. 그 포인트는 뭐냐면 배송이 한 달이 걸려요. 어떤 거든지 보통 그 사이트에서 주문을 하면 한 달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자, 여기서 보면 그럼 내가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요, 이 블루 스크린을 뭐 한 100개 정도를 산다 라고 쳤을 때, 100개 정도를 산다라고 쳤을 때 초기 자본금 300만 원이 필요하겠죠. 300만 원 정도가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사놨습니다.
그리고 어디 비치해 놓을 공간이 있어야겠죠. 그게 300개나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팔 때. 그럼 얼마에 파는 게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선 그걸 10만 원에 팔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한 2, 3만 원 정도만 붙여서 6, 7만 원에만 판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어떻습니까? 마진, 그러니까 이윤이 꽤 많이 남게 되죠.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이 100개가 다 팔리는지까지는 제가 확답을 못 드리겠지만 이런 식으로 유통 마진이 남겨진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럼 6만 원에 판다고 했을 때 이걸 100개를 다 완판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300만 원을 투자해서 600만 원을 버는 게 되는 거죠. 그럼 순수익으로 300만 원을 갖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품이 여러 개가 있고 여러 단계가 갖춰지면 이게 바로 이제 온라인 유통으로서의 의미가 부여되는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통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을 무조건 모든 상품이 아니라 상품을 보는 눈도 있어야 될 것이고 판매하는 그 루트나 아니면 이 소비자 니즈나 이런 것들로 다 파악을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라는 거예요. 유통이라는 것 자체는요. 유통.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죠. 이건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을 하시는 분들, 특히 패션 의류 쪽의 분들은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동대문에서 옷을 떼다가 편집샵 같은 걸 만들어서 하나씩 조금 더 마진을 붙여서 파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측면이 꽤 많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당장 온라인 쇼핑몰을 열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따른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겠습니까? 이러한 창업 자체가 그렇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소하게 하는 건 지금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에 어느 정도의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포장해서 배송할 정도의 시간적 여유만 있다면 여러분이 일정 이상 그걸 투자를 해서 물건을 쌓아놓고 그 측면의 유통 중간 단계로서 유통으로서 진행을 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현실에선.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제가 이 수업 말고 지창업과 진로라는 수업 말고 다른 이제 창업 관련된 수업을 할 때는 이런 걸 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뭐냐면 팀을 분류를 해서 여러분들께 자본금을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투자를 하고 실제로 그걸 어디서 이제 유통할 어떠한 물건을 분석을 해서 그걸 구매를 해서 판매하는 것까지 한번 시도해보는 그러한 시뮬레이션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한번 경험을 해보면 꽤나 재미도 느낄 수 있고 예상 외로 사업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흥미도 느낄 수 있겠죠. 자, 우선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건 이제 가장 기초적인 온라인 쇼핑몰 유통에 대한 측면이 있고요. 그 외에 창업이라는 건 여러분이 어떠한 내용을 갖고 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품에 대한 판매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제품에 대한 판매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서비스에 대한 측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복지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가서도 약간 무료 음식 배달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다른 측면에 있어서 복지와 연관되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만들어서 신청자들에게 그 복지를 진행하고 후원자에게 후원금을 받고 이런 과정을 이제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산업 디자인 쪽이라면 여러분이 원하는 혹은 관심 있는 어떠한 제품에 대한 측면이 있잖아요. 이걸 시제품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그러니까 하나 관건이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특히 졸업작품에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시제품화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요새는 그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지 않습니까? 와디즈라든가 아니면 인디고고라든가. 그러니까 초반에 어떤 시제품 하나만 딱 만들어 놓으면 그 시제품을 기반으로 투자를 받아서 그걸 다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러한 사이트들도 꽤 많기 때문에 특히 디자인 관련된 측면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흥미있는 어떠한 요소가 있고 어떠한 제품이 있다면 그걸 당신만의 디자인화로 표현을 해서 그 제품을 갖고 투자를 받아서 창업을 진행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간단한 예시를 몇 개 들어봤는데요.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돈이 필요하다고 했죠. 모든 창업에는 목돈, 그걸 진행할 수 있는 목돈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시를 들어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온라인 쇼핑몰 예시를 좀 들어드렸는데요. 이게 초반에 창업을 하기에 혹은 창업으로서 접근하기에 가장 쉬운 패턴이니까 이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 외에도 어떤 시제품이라든가 서비스 같은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측면 같은 경우에는요, 단순히, 나 혼자서 고민하는 건 그렇게 좋은 방식 같지는 않아요. 원래 창업 보육센터라든가 아니면 창업 지원, 청년 창업 지원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여러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자금에 대한 지원이 있어요. 청년 창업 지원 자금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거주하는 약간 동단위는 아니군요. 그 다음 단위 구단위 구청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성이면 여성가족부, 그 다음에 뭐 고용부, 아니면 다른 측면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진흥회, 뭐 약간 이런 측면에 가보면 여러분이 융통할 수 있는, 실제로 내가 돈이 지금 없지만 갖고 있는 아이디어나 접근 방식을 통해서 융통할 수 있는 형태의 지원금, 이런 것들을 주게 됩니다. 물론 그냥 간다고 주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이제 담보도 필요할 것이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기술에 대한 전문성도 검증을 받아야 될 것이고, 최소 이게 진행되려는 의지나 진행 상황에 대한 여부도 충분히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충분히 확인된 다음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일부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측면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는 거죠. 저 역시도 맨 처음 창업을 할 때는 제가 청년 창업 1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만큼 월마다 지원을 받고 그 금액에 대해서 정산서나 이 쓴 과정에 대해서 보고나 평가 보고를 하고 이런 측면을 다 같이 진행을 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창업을 못하는 게 아니라 평가나 인정을 못 받아서 그게 진척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 중에 정말 개별적으로 전 진짜 창업을 한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창업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학생이 있다면 저한테 따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측면에서 개별적으로 어느 정도의 피드백이나 지원에 대한 측면도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혹은 그 측면에서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원 자금이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제가 이 수업에서 다루지 않더라도 워낙에 인터넷 검색이나 다른 내용을 보면 금방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상담 정도는 가능합니다. 상담 정도는 제가 이건 좋고 이건 안 좋고 이건 건 할 때는 어떠한 준비가 필요하고 이런 측면은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건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금 이번 시간에는 창업에 대한 측면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창업의 종류, 창업의 내용, 창업의 사례,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본 게 아니라 일반론적으로 여러분이 우선 약간 배리어, 장애물을 좀 우리가 넘어서게 하는 게 제 목적이었어요. 창업하면 그냥 너무 부담스럽고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영역, 그게 아니라 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영역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인식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창업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런 게 전혀 없어도 아주 최소한도로도 시도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까 제가 스크린 얘기를 했지만 꼭 100개를 사놔야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한 두세 개 정도만 하더라도 그걸 주문을 해놓고 까먹고 있다가 온 다음에 다시 중고나라에 판다고 하더라도, 혹은 사이트나 쿠팡 같은데 싸게 올려서 판다고 하더라도 내가 투자 대비 돈을, 이윤을 이렇게 남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창업 혹은 사업 마인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리고 보다 보면 진짜 싼 것들이 많습니다. 뭐 어떤 제품 하나에 막 1불, 1200원, 1300원도 안 되는 제품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달 용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짜임새 있게 구성을 하고 그걸 갖고 한번 이런 유통에 대한 중간 단계로서 그걸 시도해 보는 것도 정말 나쁘지 않은, 혹은 정말 도움이 될 만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또 다른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추후 자기소개서나 회사에 들어갈 때 자기를 어필할 때 중요하게 어필할 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창업에 대한 인식,
생각을 나눠보는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따로 저희가 이제 과제라기보다는 이 의견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유튜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내가 창업을 한다면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창업을 한다면 나는 어떤 서비스, 어떤 제품 혹은 어떠한 뭐 디자인, 뭐든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측면의 창업을 해보면 좋을까? 라는 측면에서 그 제품, 판매되는 제품, 서비스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다른 형태의 그냥 제품일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디자인한 어떠한 요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걸 써주시고, 그걸 창업 요소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 왜 내가 이걸 창업을 하면 괜찮을 것 같고, 가능할 것 같은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200자에서 300자 내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창업, 취창업이니까 우리가 창업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창업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